민준아 일로 와봐. 엄마한테 잘못한 거 없어? 솔직히 얘기해봐. 아이가 엄마에게 더 큰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죠? 자,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유일무이 잔소리에 대한 코칭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잔소리에 조금만 수정을 받으면 잔소리가 아니라 엄마의 권위를 살려주고 아이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소통의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은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잔소리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 의미 없이 말하는 유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 유형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아이가 잘못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은 해야겠는데 엄마는 또 너무 바쁜 거예요. 할 일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의미 없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엄마는 지금 바빠갖고 막 뭘 움직이고 진공청소 밀고 있는데 아이는 계속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보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끄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얘기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너 계속 그렇게 TV 보다가 그냥 아주 TV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그리고선 또 지나가요. 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잔소리를 소통의 소리로 듣지 않고 이게 어느 순간 배경음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잔소리는 배경음악처럼 들리는 경험이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엄마가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의무감에 하는, 나도 이걸 교정할 생각이 없지만 그냥 의미 없이 내뱉는 소리들이 우리의 관계를 오히려 조금 더 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 없는 잔소리를 하고 계신 어머님들 유형께는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코칭법은 가까이 가서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기를 막 돌리다가 아이가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청소기를 잠깐 멈추시고 민준아, 엄마 잠깐 보세요. TV 요거까지 보고 그만 봐야 돼. 얘기할 거면 완전히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면 깔끔하게 안 하는 방향이 훨씬 나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매우 중요한데요. 과하게 말하는 유형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잔소리 유형은 특징이 뭐냐면 아이에게 그냥 잔소리로 끝나지 않고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잔소리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 그런 안 좋은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유형의 어머님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이 잔소리를 조금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수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하게 말하지 않는 방법을 반드시 한번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때가 있죠. 민준아, 스마트폰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몇 시까지 약속했으니까 이때까지 하고는 그만하자. 담백하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너가 지금까지 얼마나 못되게 나와의 약속을 어겨가면서 이걸 해왔는지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너는 허고 한날 그냥 핸드폰만 끼고 살지 라고 말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아이 반응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핸드폰을 한 건 인정하는데 근데 또 내가 언제 또 허고 헛날 했나? 내가 또 언제 맨날 했나? 맨날은 아니다. 엄마는 맨날 과장해서 얘기해 라고 하면서 지 잘못은 생각도 하지 않고 엄마가 과하게 말한 것만 물고서는 역공이 들어오는 존재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너무 중요한 거, 정밀 타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반복해서 일으키고 있었더라면 반드시 수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에 대한 지적을 할 때 너 맨날 스마트폰 하지? 여기서 맨날에 빼시고 민준아, 스마트폰을 오늘 딱 3시까지만 하는 게 우리의 약속이야. 기억하지? 마지막으로 하고 그만하길 바래 라고 정확하게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탐정처럼 말하는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우리가 잘못한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뭔가를 봤는데 이제 보니까 이 아이가 나이에 맞지 않은 유튜브를 본 거예요. 약간 15세 혹은 19세를 봤어요. 자, 그런데 그걸 엄마가 나중에 유튜브 기록을 보다가 혹은 엄마랑 아이디가 같아서 어쩌다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이한테 가서 민준아 일로 와봐. 엄마한테 잘못한 거 없어? 솔직히 얘기해봐봐.
이렇게 함정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걸 통해서 또 애가 뭐 잘못한 거 제발 저리는 게 있나 없나 눈에 보고 이렇게 관심법도 좀 쓰시는 편이고요. 아이가 진실을 얘기하나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자, 이런 방식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인해서 아이에게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뭐냐면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증거를 감추고 뒤에서 음흉하게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상호간에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의 잘못을 정확한 빼도 박도 못할 만한 증거를 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건 참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조금만 더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육의 목표가 아이를 정말 쥐구멍으로 몰아갖고 참교육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가 가이드를 받고 그 가이드에 맞게끔 행동이 교정되고 아이가 정확하게 이것까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신뢰를 갖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참교육하려고 증거를 들고서는 너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어 없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아이는 이때는 순간 엄마를 무서워하다가 나중에는 엄마는 항상 뒤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솔직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아이가 엄마에게 더 큰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준아, 엄마가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 이런 거에 접속했더라. 근데 이거는 네 나이에 맞지 않으니까 안 봤으면 좋겠어, 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100번 아이에게 훨씬 더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짧은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